유럽은 크렘린의 평화협정 서명을 위한 강경한 최후 통첩을 제시했으며 그 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심지어 유럽인들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평화 달성은 우크라이나의 양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모스크바의 벨라루스, 몰도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의 선거는 국제 감시에 치러져야 하며 독재자 푸틴이 선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러시아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없어야 하며 러시아는 군대를 감축하고 자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요구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요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제시하는 그 황당한 요구들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의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협상을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가까워지고 도널드 트럼프와 유리한 거래를 맺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 왜 일부에서는 이것을 전쟁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이 주제로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포괄적 정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는 유럽의 주요 이익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가 취해야 할 조치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이 일을 해냈네요. 푸틴은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정작 푸틴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대머리 찌질이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럽인들이 그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댓글에 씻지도 않은 러시아인들이 와서 이 모든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신경도 안 쓴다고 떠들어댈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정상적인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지 늪지대 생물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카야 칼라스가 파트너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점령군 병력의 감소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영토에서도 점령군을 철수하고 군대를 감축해야 하며 배상금을 지급하고 러시아의 민주적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이 진행하는 협상 테이블에 유럽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키이우에 대한 지원의 상당 부분을 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서에는 또한 유럽연합의 권한에 속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참여와 이익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양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무엇을 해야 유럽연합이 협상을 위해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마뉴엘 마크롱은 왜 모든 협상을 미국에 맡겼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연합의 요구가 최대주의적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측이 제시한 조건과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브뤼셀은 러시아에 어떤 양보를 요구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병력을 줄이고 일부 전선 지역에서 철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모스크바도 러시아군을 동일하게 감축하고 러시아 점령군을 전선에서 철수시켜야 합니다. 둘째, 점령된 영토를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지역을 비무장화해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한 허위 정보 캠페인,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영공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러시아인들은 유럽 국가들과 인접 국가들의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벨라루스 영토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하며 여섯째, 크렘린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공화국에서 러시아 군사 주둔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듣는 말입니다.
시찌아는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점령지에서 떠나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째, 러시아 연방에 대해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금지해야 하며 이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전쟁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8째, 러시아는 국제조사관들이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9째, 국제적 의무는 러시아 연방의 국내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10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환경 피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11째, 러시아 연방에서의 선거는 국제적인 감시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렘린이 키예프에 외부 통치를 도입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외쳤던 것에 대한 정확한 맞대응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었죠. 유럽은 모스크바에 똑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12번째, 크렘린은 정치범을 석방해야 합니다. 13번째, 추방된 민간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14번째, 언론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5번째, 러시아 연방은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합니다. 16번째, 러시아 연방은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와 보리스 넴초프의 사망 사건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 국가들의 대사들이 이 문서를 논의해야 하며 이후에는 그중 일부 조항이 유럽 연합 외교장관들의 심의에 붙여질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유럽인들과 러시아인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크렘린과의 접촉을 재개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유럽연합 내부에서 일정한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국가는 백악관에서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를 임명한 것처럼 시찌아는 러시아인들과의 협상을 위해 특별 사절을 임명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가 먼저 양보를 해야만 대화의 어떤 형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는 유럽이 이런 요구로 전쟁을 오히려 길게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절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럽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중재로 협상이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크렘린에서는 미국의 중재 자체가 이미 의문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석유 부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식이죠. 트럼프가 중재자라면 그는 완전히 모스크바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모스크바 사람들이 논리가 심하게 왜곡됐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중재가 자기들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5 유럽 정보기관장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유럽 정보기관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미국과의 협상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재 해제와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세요. 우리는 미국과 슈퍼 이익이 되는 상업적, 경제적, 무역 협정을 기꺼이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미국에게 우리 석유와 가스전 개발권을 넘기고 전쟁도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을 가로막는 것은 제재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면 그 다음에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의 이러한 지적은 유럽 주요 도시들과 백악관 사이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6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협정을 맺기를 매우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푸틴이 여전히 사실상 나토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나토의 확장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1997년 이후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에서 군대와 시스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가 동방 확장과 동부 전선에서의 파트너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오픈 도어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모스크바에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몰도바와 그루지아 등 모든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이것이 최대한의 최대주의적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복 표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요구를 모스크바가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이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세계에서 제기된 요구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유럽이 이런 요구를 내세운다면 이는 유럽이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거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트럼프가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한다면 유럽연합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유럽이 이런 요구사항을 모스크바에 확고히 한다면 유럽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꺼이 유럽의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여기 요구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푸틴이 이것을 이행하면 그때 제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유럽은 이 상황에서 다시 주체성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ystem, 즉 은행 송금은 브뤼셀의 동의 없이는 모스크바에 대해 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말이죠.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 조직의 본부가 결국 유럽에 있고 유럽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